자, 어쨌건 그 NBA 범죄 하나만 살짝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다 기억하실 겁니다. KT가 이명박 때 홍콩의 위성 전문회사 ABS에다가 헐값 매각한 무궁화 3호 위성과 관련한 소송에서 결국은 패했습니다. 이 소송에서 패해서 지금 100만 달러, 그러니까 약 11억 원의 손해배상을 판결을 받았고요. 이게 지금 2010년에 무궁화 3호를 이 홍콩의 ABS라는 회사에 5억 3천에 매각을 했는데, 사실 이 무궁화 3호는 3천억 이상의 세금이 들어가서 개발해낸 제품이기 때문에 이렇게 헐값에 팔았다는 것도 말이 안 되지만, 당시 매각을 하는 과정에서 전파법이나 대무역법을 완전히 위반을 했었기 때문에 제재 조치까지 내려졌던 건이에요. 그래서 아예 판매한 것 자체가 되게 웃기는 상황인데, 그래서 이 홍콩 ABS라는 회사가 혹시 한국 사람이랑 연결된 게 아닐까? 왜냐면 2010년이면 이명박 때잖아요. 그래서 알아봤더니 역시나 등기이사 3명 중에 2명이 최 씨와 박 씨로 되어 있는 거예요. 최 토마스, 박 리차드. 근데 이 사람들이 정말 웃긴 게 2010년에 5억 3천에 이 무궁화 3호를 사서 바로 다음 해인 2011년부터 매출을 내는데 이게 150억, 다음 해에 바로, 그러니까 거의 한 30배를 거둬들이죠. 연 매출액이 연간 150억 꾸준하게. 그래서 현재까지 누계로 1,050억 원을 벌었어요, 이미 이 무궁화 3호로. 무궁화 3호를 인수하고요. 그 ABS 홀딩스라는 회사의 기업 가치가 급등해서 그 기업을 바로 2,700억에 팔았어요. 거기에 관여된 사람은요, 현재 이명박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죠. 이상득의 아들인 이지영, 그 다음에 민자홍, 이런 두 사람이 있는데요. 이 두 사람이 골드만삭스 한국 지사장을 연차를 두고 사장을 했었던 사람들이에요. 뭔가 그림이 그려지죠. 그래서 역시. ABS 홀딩스 그 당시 계약을 맺을 때 당시에 대표가 민자홍이었고요. 그리고 2,700억에 매각을 하고 미국의 베버리힐스에 어마어마한 돈을 현찰로 삽니다. 250억 주고 현찰로 질러가지고 집을 살 정도였어요. 했는데 문제는 이제 이게 뭐 얼마에 팔고 얼마에 못 팔고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누가 얼만큼 벌었고 나쁜 짓을 했다는 그 문제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소유권 환원 소송에서 진 거거든요. 이 내용을 보면 국제중재법원이 파셜 어워드라고 해가지고 무궁화 3호 위성의 소유권은 KT가 아닌 ABS 홀딩스에 있다라고 최종적으로 판정을 한 거고요. 손해배상 등에 대해서도 추후 판정을 내리겠다라고 했는데 뭐냐면 이거 기한을 주겠다는 거예요. 국제중재법원이 파셜 어워드 일부 판정이라고 하지만 이것은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서 30일 내에 쌍방이 합의를 하지 않으면 최종 판정을 내리겠다는 거고요. 중요한 거는요, 100만 달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 이 중재소송에서 ABS 홀딩스가 이겼으니 인공위성의 소유권은 당연히 ABS 홀딩스가 가져가는 거고, 지상에서 컨트롤하는 지상기지국 장비들도 다 줘. 우리나라에 있거든요. 라고 판정을 내린 거고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 하면 사건 진행이 이명박이 대통령으로 있을 때 KT 사장이 아무도 모르게 이거를 아직도 10여 년을 더 쓸 수 있는 인공위성을 50만 달러에 팔은 거예요. ABS 홀딩스에. 아무도 몰랐어요. 그리고 더 한참 후에 박근혜 때가 돼서 이게 지적이 된 거예요. 난리가 나니까 미래부에서 이거를 환원해라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KT에 소유권 다시 가져와라. 그래서 KT가 이걸 중재재판에 소송을 제기하게 된 거고, 소송을 제기하게 되니까 ABS 홀딩스가 맞소송을 한 거예요. 손해배상 청구로. 이미 판 걸 뭐 다시 가져온다고 소송하는 것 자체가 그쪽에서는 웃기죠. 완전 소유권을 안 넘겨줬거든요. 왜냐하면 인공위성을 컨트롤하는 기지국이 우리나라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업무를 대행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ABS 홀딩스에서 무궁화 3호 위성을 이용해서 통신 사업을 하면서 막대한 이익을 벌어들인 돈을 우리나라 기지국의 우리나라 사람이 기지국에서 무궁화 3호 위성을 컨트롤하면서 모든 AS나 모든 걸 컨트롤하면서 수익을 그쪽을 보게 해준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중재법원이 내린 것은 이 위성은 물론 기본 대역 설비, 즉 지상 장비 소유권도 ABS 홀딩스에 있으니까 현재 KT가 운영 중인 무궁화 3호 위성에 대해서 개입을 즉시 중단하라고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근데 판매에 있어가지고 그 위성은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 품목이잖아요. 대외무역법에 의해서 허가가 없으면 팔 수 없는 거였습니다. 근데 그 행위 자체가 불법인 거잖아요. 그렇죠. 행위 자체는 불법인데 이게 상관행상 국제무역법상 보면 그거는 대한민국의 내부에서 일이에요. A라는 B가 회사가 서로 거래를 해서 정당하게 거래를 했기 때문에 이거는 합법이야라고 인정을 해버린 거예요. 지상파의 전파도 공공재잖아요. 그래서 함부로 그걸 쓸 수가 없잖아요. 허가 받아야만 쓰잖아.
마찬가지로 이런 위성 같은 경우는 사실 공공재거든요. 공공재죠. 국가의 허락이 없이 사갔는데 그 행위 자체가 저는 불법이라고 보는 거거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근데 불법 행위라고 하더라도 국제 관례상 이거는 합법이라고 인정을 해준 게 뭐냐 하면 이 중재 심리에서 이슈가 4가지였습니다. 소유권을 돌려다오라고 하는 이 중재재판에서 이슈가 4가지였어요. 하나는 뭐냐면 위성 소유권 이전의 모든 조건들이 충족됐는가? 소유권 이전을 해주는 것에 대해서 ABS 홀딩스에 소유권을 이전을 했는데 ABS 홀딩스 혹시 돈을 지급 안 했어? 그런 것들이 있는가? 했는데 없어요. 문제가 없지. 예, 미래창조과학부의 회수명령이 위성 매각 계약의 집행을 과연 막을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인가? 없다라고 판단을 내린 거고요. 그럼 앞으로 비슷한 일이 벌어져도 되겠네. 정부의 그렇죠. 허가 사항인데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사실상 KT의 소유권이 있다고 하면 정부에서 허가 받지 않고도 막 팔아먹어도 되겠네. 이명박이 그 길을 열어놓은 거예요. 에이씨. 그래서 그럼 이 과정에 지금 막대한 차액을 누가 챙겼다는 건가요? 검은머리 외국인이라고 추정되는 그렇지. 거죠. 그렇죠. 그게 그게 문제지. 핵심인 거죠. 그래서 나는 지금 ABS 홀딩스도 궁금해요. 그 주체가 우리 검은 머리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그렇게 보는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문제가 된 거고 지금 정부가 이거 지금 조사하라 지금 명령을 내렸고 이전에 이것과 관련해서 임원 2명이 지금 벌금형을 수천만 원 받고 있는 거잖아요. 아, 그것도 문제예요. 이미 뭐- 불법성이 드러난 거죠. 아니요. 그것도 문제인 게 이게 박근혜 정부에서 벌어진 건데 이미 그 마무리하는 이명박- 차원에서 이명박 정부에서 이 국가의 공공재를 이용해서 이거를 팔아먹고 사익을 취했다라고 하는 그 의심이 분명히 벌어졌고요. 상황이 벌어졌고 온 국민이 다 알게 됐는데 미래부에서는 행정부에서는 이거 원상복귀 조치를 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수사를 들어갔어요. 그런데 사인하고 악수한 사장은 책임 없어요. 참, 아직도 처벌 안 났어요. 받았어? 그 사람 무죄 판결 아니, 났어요. KT 그 지배 구조 자체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실무 담당한 2명만 음. 실형도 아니고 벌금형 받은 거예요. 박근혜 정부에서 꼬리 자르게 해준 겁니다. 그렇죠. 마무리 차원에서 최신형 벤츠를요 약 100만 원에 사가지고 한 번 태워주는데 500만 원씩 받는 차 렌트 사업을 한 거예요, 개새끼들이. 그러니까 이명박 비유 조카 좋은데 이지영이가 민지용과 손을 잡고 KT를 움직여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이 2명이 무슨 힘이 있을까요? 아 그러니까 되게 간단해. KT라고 하는 회사가 무궁화 위성을 싼 가격에 팔 이유가 없어요. KT는 남는 게 없다고. 그러니까 사간 놈, 실질적으로 엄청난 이득을 번 놈 자체가 이쪽 계열의 사람이라는 거죠. 그 얘기죠. 한국 사람 맞아요. 예.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 일가와 관련이 돼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지금 뭐 이번 어차피 얘기가. 그 당시에 KT 사장도 이석채였고, 그 이석채였고. 네, 친이 막 그래서 어쨌든 포스코와 KT는 반드시 지배구조 바꿔야 되고요. 다시 국가로 환원해야 됩니다. 이게 자금 세탁의 통로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엄정하게 얘기하면 이 계약은 이명박 정부 때 체결됐고요. 이명박 정부 때 위성도 넘겨줬고요. 이를 뒤늦게 박근혜 정부에서 꼬리 자르기를 성공한 케이스입니다. MB에게 밥 얻어먹고 돈 받은 기자들. 아, 이제 걸려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제. 줄줄 그냥 아주. 이게 못 보신 분들이 계실까봐 충격받기 전에 말씀드리면요. 모든 언론사가 거의 다 연루되어 있다. 그렇죠? 근데 또 유독 못 얻어먹은 것들도 있긴 있던데요. 네. 좀 기사 내용을 좀 말씀드리면요. 네. 이명박 전 대통령은 1991년부터 영포 빌딩을 소유했으며 여기 5층에 지금 청계재단이 있죠. 그런데 여기가 지금 지난 검찰이 여기를 압수수색했습니다. 네. 압수수색하면서 여러 가지 서류가 나왔는데요. 기자들에게 접대한 명단이 나왔습니다. 아, 이거 참 너무 궁금한 것들이네, 사실. 진짜 대박이다. 여기서 사실 이명박 씨의 굉장히 꼼꼼함을 볼 수 있는 부분인데요. 계속 비서관을 했던 사람들이나 보좌관을 했던 사람들이 접대를 한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접대비를 어쨌든 청구하고 받아야 되니까 열심히 이제 기록을 올린 거죠. 올렸는데 그게 폐기도 안 하고 영포 빌딩 지하에 차곡차곡 쌓아놓은 게 걸린 겁니다. 이거를 미디어오늘이 단독 입수해서 금요일 23일에 터뜨렸습니다. 우선 이 미디어오늘 기사에 나온 그 접대비 기록은요. 2006년 8월 31일자 출금 전표가 나왔습니다. 네. 여기 보면요. KBS 김땡땡 정치부장, YTN 최땡땡 정치부장을요. 2006년 9월 29일에 셋이 만난 거죠. 그 접대하는 사람이랑. 여기는 10만 5천 원을 썼어요. 그 다음에 또 만납니다. 딴 사람을. 한국일보, 요게 좀 중요한데요. 한국일보 유똥똥 정치부장. 그리고 같이 차장을 같이 만나요. 만났는데
식사값으로 14만 원을 썼습니다. 근데 2차가 있어요. 80만 원. 무엇 했을까? 궁금하지요. 네. 그렇게 쓰여진 돈이 지금 하나, 둘, 셋, 넷, 4일에 166만 5천 원을 썼다는 겁니다. 2006년 8월이면요. 이제 MB가 대통령이 되려고 경선에 나가려고 이제 막 준비를 하던 때죠. 이제 서울시장 그만두고 이제 나가려고 막 하고 있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때부터 이제 광범위하게 기자들을 관리하고 있었다. 이런 내용이 폭로가 된 겁니다. 그 다음에 2006년 10월 10일자에도 이 또 조땡땡 그 보좌관? 서울시장 보좌관. 네, 서울시장 보좌관이 또 만난 거죠. 기자들을 만나가지고 또 열심히 돈을 쓰고 다닙니다. 이런 내용들이 쭉 공개가 됐어요. 그래서 접대 대상은 주로 자신들에게 우호적인 보수 매체 중심이었다. 그런데 제가 여기 나온 명단을 조금 말씀드리면요. 아까 한국일보 말씀드렸죠. KBS 말씀드렸고요. YTN 얘기했고요. 또 조선일보 역시나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세계일보 있고요. 동아일보 있습니다. 내일신문 있고요. 중앙일보 있습니다. 부산일보 있고요. 국제신문까지 있습니다. 네, 지역을 지역지까지. 뛰어넘어 방송과 신문을 뛰어넘어 일간과 석관, 경제지도 있을 거예요. 이런 걸 뛰어넘어서 광범위한 곳에 막 촌지가 마구 뿌려졌다. 전방위적으로 이렇게 뿌려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러니까 그거가 접대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자들이랑 밥을 먹은 거잖아요. 네네. 네, 촌지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네, 촌지라고 할 수 있나요? 일반적으로 기자들 접대할 때 홍보팀에서 돈을 내잖아요. 접대비를 한 것도 있고요. 네. 촌지라고 하는 개념은 네. 이 10만 5천 원 이런 개념이 아니라 네. 아까 80만 원 그 정도도 사실은 기자들이 받은 건 아니잖아요. 직접 돈을 기자들이 연수를 갈 때 해외 연수 비용으로 100만 원씩 이렇게 봉투를 꽂아준 기록도 함께 나왔습니다. 아, 이야. 그거는 빼박 빼박이네 빼박. 빼박 아니면 좀 더 아닙니까? 기사인 사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요. MB 측은 2006년 7월 26일 동아일보 박아무개 기자 연수 격려 명목으로 100만 원을 썼다고 기록했습니다. 7월 27일에는 조선일보 윤아무개 기자 연수 격려 명목으로 역시 100만 원을 썼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해 10월 4일에는요. 중앙일보 최아무개 기자에게 추석 귀향비 명목 아니 그리고 50만 고향이 원을 혹시 줬다고. 어딘지 아니 이거 직원이에요? 아니 왜냐면 이제 제 생각엔 제가 또 유추해본 결과 어, 동아일보와 조선일보에게 100만 원씩 줬는데 어. 중앙일보가 아니 나는 못 받았다 어. 이렇게 된다면 너희는 해외 연수를 안 갔잖아. 어. 그랬더니 중앙일보가 나 추석에 내려간다. 아. 이래서 50만 원을 준 건가? 아, 또 아하. 그렇게 기자가 말하지 않아도 우리 꼼꼼한 MB가 여러모로 고민해서 챙겨줬을 수도 있고요. 가능성은 여러 가지인데 핵심은 어쨌든 줬다. 네, 우선 적혀 있는 건 이렇게 적혀 있다는 어. 겁니다. 우선 적혀 있는 것만 요렇게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보면 전방위적으로 뿌려졌겠구나. 이게 단순히 2006년에 이 시기에만 100만 원, 100만 원, 50만 원 줬을까? 그렇지 않다. 관행적으로 아마 계속 뿌려졌을 거다. 어쨌든 확보한 자료는 요거다. 이렇게 밝힌 겁니다. 근데 여기 기록에 나온 걸 보면은 보통 뭐 줬는데 안 받았다. 뭐 그래서 네. 전달 실패 뭐 이런 기록들이 있을 법도 한데 그런 기록은 우선 없습니다. 그렇죠? 네. 그럼 안 받은 데가 있을 수도 있죠. 그렇죠? 근데 어쨌든 지금 기록은 받은 기록이다. 아. 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거 보니까 진보 성향이라는 매체는 없네요? 동양한결에도 솔직히 말하면 어려운 걸로 치면 이쪽이 더 어려운 거 아닌가요? 경렬을 더 많이 네. 줘야 되는데. 저는 주려고 해도 기사가 좋아지지 않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처음부터 어쨌든 포기하고 그냥 지금 나온 거에는 없다. CBS도 없죠. 네, 없습니다. 지금은. 어.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아무개 기자가 이제 중앙일보 기자가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네. 조선일보 윤아무개 기자도 이제 해외 연수비 명명으로 촌지를 받았다고 했는데 미디어오늘이 전화를 해서 물어봤죠. 오. MB 측으로 돈을 받은 적이 있냐? 했더니 중앙일보 최아무개 기자는 없다. 어. 그리고 조선일보 윤아무개 기자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 이건 좀 다르게 처리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청문회 멘트입니다. 왜냐면 기억은 여러 가지 힘든 일 겪으면 또 잊혀질 수 있고 또 생각날 수도 있어요. 네, 많은 사람이. 그렇죠. 여기 청문회 멘트입니다. 돈 받은 적 없다. 원래 부정부터 시작하는 거고요. 그리고 약간 양심이 뭔가 살랑살랑 거린다 하면 기억이 나지 않는다. 야, 이거 네. 기억이 없다가 약간 애매한데. 네, 그렇습니다. 이런 거는 원래 또 각도기에 따라서 고장난 각도기는 원래 또 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다시 바로잡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 네, 그렇습니다. 미디어오늘이 기사에 따르면요. 이거는 접대 내역이 아주 빙산의 일각으로 보는 게 상식적이다. 이렇게 미디어오늘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기자협회 윤리 강령에 따르면은
어떤 보도를 대가로 좋은 우호적 보도를 대가로 돈을 받으면 안 되죠. 기자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데 많은 기자들이 받았던 기록이 나왔다. 네. 아니 근데 생각해 보니까 연수 격려나 네. 귀향 선물 이런 거는 네. 직장에서 주는 거잖아요. 아유. 이건 아이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면 또 네. 거의 뭐 직장 수준일 수 있습니다. 네. 가족이면 보통 주거든요. 네. 가족. 좋은 이야기. 복지가 네. 좋은 직장들. 네. 뭐, 좋은 이야기를 써주면. 삼촌 뭐 이런 관계에서 보통 많이 주잖아요. 아유 뭐 왔어? 막 이러면서. 아, 그럴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아무튼 MB가 지금 저기 계시는데 네. 아마 이 문건이 공개되고 나서 떨고 있는 기자들 많을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근데 떨까요? 지금 솔직히 말해서 자체 내에서 어떤 네. 징계를 준비하고 있는 것 같지도 않고 뭐 너무 오래된 캐서, 얘기여서? 예, 캐고 있는 뭐 그런 상황도 아니고 네. 그냥 내가 기억이 안 난다 하면서 버티면 내버려 두는 분위기잖아요. 더 많은 자료들이 사실 나와야 되는데 그렇죠? 이래서 사실 이걸 좀 이걸 계기로 좀 뿌리가 뽑히면 참 좋겠는데 근데 2006년이에요. 그렇죠? 지금 10년 지났잖아요. 10년 넘게 지나가지고 사실 많은 문화가 바뀌었다고도 하죠. 많은 부분이 개혁되기도 했다고 하고 그리고 지금 적폐 청산하고 있는 중이니까 적폐 중에 적폐 기자들이 돈 받고 기사 쓰는 거 이거 아니죠. 이거 빨리 뿌리 뽑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 거명된 기자들 정말 어떻게 기사 보도하는지 우리 제대로 보자고요. 그렇죠? 공개된 명단 이후에 또 다른 기사가 나왔습니다. MB키즈라고 하죠. MB키즈 언론인 명단이 의미하는 것 해서요. 미디어오늘이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접대를 받은 언론인 명단을 공개한 다음에 네.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 네티즌들이 함께 MB키즈 언론인 해가지고 정리한 내용이 나오고 있다.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누리꾼들이 이제 미디어오늘 보도 내용을 바탕으로 이제 MB 때 언론특보로 합류했던 39명의 출신 매체와 그리고 요직 명단을 정리한 걸 막 올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MB캠프 언론특보 33인 그 명단을 보면요. 우리 그리운 이름들 많이 나옵니다. 곽경수 전 SBS 기자. 청와대 춘추관장을 했죠. 또 그리운 이름 나옵니다. 신재민 전 주간조선 편집장.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을 했습니다. 이분 그 청문회 할 때 온갖 그 비리 다 걸렸습니다. 부동산 뭐 다 걸렸어요. 뭐 이장전이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또 그리운 이름 한 명 더 있네요. 이동관 전 동아일보 정치부장. 청와대 홍보수석을 했죠. 네. 아이고. 요즘에도 앵커 하나요? 아니요 안 하고 요새는 저기 MB 구속될 때 같이 거기 집에서 나오던데요. 이분 이런 분이죠. 동아일보에 계셨다가 청와대 홍보수석 또 갔다가 다시 MB 끝나고 나니까 또 다시 종편에 와가지고 또 앵커하고 이런 막 그냥 정치와 언론을 막 제 집 지나들듯이 막 왔다 갔다 그냥 동네 한 바퀴 돌듯이 정말 정언유착의 핵심을 보여주셨던 분이죠. 또 정권 출범 이후 합류한 언론인 22명 명단은 이제 MB키즈라는 이름으로 또 확산되고 있는데 그 명단을 보니까 이제 이 MB 때 청와대 대변인을 했던 김은혜 전 MBC 기자. 또 이분도 또 유명하신 분이죠. 네. 지금 MBN 앵커를 하시고. 그러죠. MB 앵커 또 이분도 또 일이 많아요. 그렇죠. 대변인 했다가 네. MBC 했다가 대변인 했다가 나와서 KT 이사로 갔어요. 그렇죠. 그것도 엄청난 특혜를 받고 갔지요. 그렇죠. 낙하산으로 딱 갔다가 또 이제 끝나고 나니까 또 다시 언론인으로. 정치, 경제, 언론을 막 왔다 갔다 그러신 분입니다. 또 역시 청와대 대변인을 했던 박선규 전 KBS 기자. 또 유명한 이름 또 한 명 더 나옵니다. 한나라당 국회의원을 했던 유정현 전 SBS 기자. 이분도 또 예능을 했다가 또 지니어스. 청와대 갔다가 국회 갔다가 왔다 갔다 지금도 앵커를 얼마 전까지 하셨는데 종편에서 지금도 하시나요? 모르겠어요. 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녁 종합 뉴스에서는 못 뵀습니다. 네. 중간에 좀 뉴스 퍼레이드인가 뭐 하시더라고요. 왔다 갔다 하세요. 네. 아무튼 이런 분들을 쭉쭉쭉쭉 여러분들이 네티즌들이 이 지성을 모아서 집단 지성을 발휘해서 정리하고 계신다. 여러분들 궁금하시면 인터넷 쳐보시라. 금방 나옵니다. 누리꾼들의 집단 지성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니까 죄 지고는 못 살아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엔 다 밝혀진다. 이런 겁니다. 네, 그런데 여기 추가 기사를 보면요.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국회의원 시절에 6급 비서관을 지낸 김유찬 씨가 얘기했던 말이 같이 붙어 있습니다.
한나라당 대선 경선 때 기자회견을 열어서 이명박 후보가 2006년 선거 당시에 국회 출입 정치부 기자들에게 술 접대뿐만 아니라 성 접대까지 하면서 조직적인 관리를 했다라고 폭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그때 뭐라고 했냐면 100만 원에서 등급별로 70만 원, 50만 원 정도의 별도의 촌지를 교부했다. 이광철 전 비서관은 접대비로만 월 4천만 원 정도가 든다고 진술했다. 이게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국회의원 때 비서관 했던 사람이 대선 때 사실 이제 박근혜 쪽에 붙으면서 이명박이 이렇게 했다라고 이제 경선 때 폭로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이명박이 되고 나니까 싹 이제 묻혔다가 다시 이게 나온 겁니다. 이게 최근에 김어준의 블랙하우스에서도 나왔다. 뭐 이런 내용이 담겨 있네요. 네. 등급별로 나눠서 100만 원에서 70만 원, 50만 원. 들은 사람, 나 50만 원 받았던 사람은 지금 생각해보면 기분 나쁘겠어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했지만 기분 나쁘겠어요. 그러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이제라도 밝히세요. 네. 나 100만 원짜리였다 나 이러면서 나의 가치가 그거밖에 되지 않았는데. 자, 어쨌건 그 MB의 범죄 하나만 살짝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다 기억하실 겁니다. KT가 이명박 때 홍콩의 위성 전문회사 ABS에다가 헐값 매각한 무궁화 3호 위성과 관련한 소송에서 결국은 패했습니다. 이 소송에서 패해서 지금 100만 달러, 그러니까 약 11억 원의 손해배상을 판결을 받았고요. 이게 지금 2010년에 무궁화 3호를 이 홍콩의 ABS라는 회사에 5억 3천에 매각을 했는데, 사실 이 무궁화 3호는 3천억 이상의 세금이 들어가서 개발해낸 제품이기 때문에 이렇게 헐값에 팔았다는 것도 말이 안 되지만, 당시 매각을 하는 과정에서 전파법이나 대무역법을 완전히 위반을 했었기 때문에 제재 조치까지 내려졌던 건이에요. 그래서 아예 판매한 것 자체가 되게 웃기는 상황인데, 그래서 이 홍콩 ABS라는 회사가 혹시 한국 사람이랑 연결된 게 아닐까? 왜냐면 2010년이면 이명박 때잖아요. 그래서 알아봤더니 역시나 등기이사 3명 중에 2명이 최 씨와 박 씨로 되어 있는 거예요. 최 토마스, 박 리차드. 근데 이 사람들이 정말 웃긴 게 2010년에 5억 3천에 이 무궁화 3호를 사서 바로 다음 해인 2011년부터 매출을 내는데 이게 150억, 다음 해에 바로, 그러니까 거의 한 30배를 걷어들이죠. 연 매출액이 연간 150억 꾸준하게. 그래서 현재까지 누계로 1,050억 원을 벌었어요, 이미 이 무궁화 3호로. 무궁화 3호를 인수하고요. 그 ABS 홀딩스라는 회사의 기업 가치가 급등해서 그 기업을 바로 2,700억에 팔았어요. 거기에 관여된 사람은요, 현재 이명박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죠. 이상득의 아들인 이지영, 그 다음에 민자홍, 이런 두 사람이 있는데요. 이 두 사람이 골드만삭스 한국 지사장을 연차를 두고 사장을 했었던 사람들이에요. 뭔가 그림이 그려지죠. 그래서 역시. ABS 홀딩스 그 당시 계약을 맺을 때 당시에 대표가 민자홍이었고요. 그리고 2,700억에 매각을 하고 미국의 베버리 힐스에 어마어마한 돈을 현찰로 삽니다. 250억 주고 현찰로 질러가지고 집을 살 정도였어요. 했는데 문제는 이제 이게 뭐 얼마에 팔고 얼마에 못 팔고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누가 얼만큼 벌었고 나쁜 짓을 했다는 그 문제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소유권 환원 소송에서 진 거거든요. 이 내용을 보면 국제중재법원이 파셜 어워드라고 해가지고 무궁화 3호 위성의 소유권은 KT가 아닌 ABS 홀딩스에 있다라고 최종적으로 판정을 한 거고요. 손해배상 등에 대해서도 추후 판정을 내리겠다라고 했는데 뭐냐면 이거 기한을 주겠다는 거예요. 국제중재법원이 파셜 어워드 일부 판정이라고 하지만 이것은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서 30일 내에 쌍방이 합의를 하지 않으면 최종 판정을 내리겠다는 거고요. 중요한 거는요, 100만 달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 이 중재소송에서 ABS 홀딩스가 이겼으니 인공위성의 소유권은 당연히 ABS 홀딩스가 가져가는 거고, 지상에서 컨트롤하는 지상기지국 장비들도 다 줘. 우리나라에 있거든요. 라고 판정을 내린 거고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 하면 사건 진행이 이명박이 대통령으로 있을 때 KT 사장이 아무도 모르게 이거를 아직도 10여 년을 더 쓸 수 있는 인공위성을 50만 달러에 팔은 거예요. ABS 홀딩스에. 아무도 몰랐어요. 그리고 더 어쨌든 지금 기록은 받은 기록이다. 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진보 성향이라는 매체는 없네요? 동양한겨레도 솔직히 말하면 어려운 걸로 치면 이쪽이 더 어려운 거 아닌가요? 경력을 더 많이 네. 줘야 되는데. 저는 주려고 해도 기사가 좋아지지 않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처음부터 어쨌든 포기하고 그냥. 지금 나온 거에는 없다. CBS도 없죠. 네, 없습니다. 지금은.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아무개 기자가 이제 중앙일보 기자가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네. 조선일보 윤아무개 기자도 이제 해외 연수비 명명으로 촌지를 받았다고 했는데 이 미디어오늘이 전화를 해서 물어봤죠. 어. MB 측으로 돈을 받은 적이 있냐? 했더니 중앙일보 최아무개 기자는 없다. 어. 그리고 조선일보 윤아무개 기자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 이건 좀 다르게 처리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청문회 멘트입니다. 왜냐면 기억은 여러 가지 힘든 일 겪으면 또 잊혀질 수 있고 또 생각날 수도 있어요. 네, 많은 사람이. 그렇죠. 여기 청문회 멘트입니다. 돈 받은 적 없다. 원래 부정부터 시작하는 거고요. 그리고 약간 양심이 뭔가 살랑살랑 거린다 하면 기억이 나지 않는다. 야, 이거 네. 기억이 없다가 약간 애매한데. 네, 그렇습니다. 이런 거는 원래 또 각도기에 따라서 고장난 각도기는 원래 또 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다시 바로잡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네. 미디어오늘이 기사에 따르면요. 이거는 접대 내역이 아주 빙산의 일각으로 보는 게 상식적이다. 이렇게 미디어오늘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기자협회 윤리 강령에 따르면은 어떤 보도를 대가로 좋은 우호적 보도를 대가로 돈을 받으면 안 되죠. 기자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데 많은 기자들이 받았던 기록이 나왔다. 네. 아니 근데 생각해 보니까 연수 격려나 네. 귀향 선물 이런 거는 네. 직장에서 주는 거잖아요. 아유. 이건 아이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면 또 거의 뭐 직장 수준일 수 있습니다. 네. 가족이면 보통 주거든요. 아니, 가족. 좋은 이야기. 네. 복지가 좋은 직장들. 네, 뭐, 좋은 이야기를 써주면 삼촌 뭐 이런 관계에서 보통 많이 주잖아요. 아유 뭐 왔어 막 이러면서. 아, 그럴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아무튼 MB가 지금 저기 계시는데 네. 아마 이 문건이 공개되고 나서 떨고 있는 기자들 많을 겁니다. 그렇죠? 근데 떨까요? 지금 솔직히 말해서 자체 내에서 어떤 네. 징계를 준비하고 있는 것 같지도 않고 뭐 너무 오래된 캐서, 얘기여서? 캐고 있는 뭐 그런 상황도 아니고 네. 그냥 내가 기억이 안 난다 하면서 버티면 내버려 두는 분위기잖아요. 더 많은 자료들이 사실 나와야 되는데 그렇죠? 이래서 사실 이걸 좀 이걸 계기로 좀 뿌리가 뽑히면 참 좋겠는데 근데 2006년이에요. 그렇죠? 지금 10년 지났잖아요. 10년 넘게 지나가지고 사실 많은 문화가 바뀌었다고도 하죠. 많은 부분이 개혁되기도 했다고 하고 그리고 지금 적폐 청산하고 있는 중이니까 적폐 중에 적폐 기자들이 돈 받고 기사 쓰는 거 이거 아니죠. 이거 빨리 뿌리 뽑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 거명된 기자들 정말 어떻게 기사 보도하는지 우리 제대로 보자고요. 그렇죠? 공개된 명단 이후에 또 다른 기사가 나왔습니다. MB키즈라고 하죠. MB키즈 언론인 명단이 의미하는 것 해서요. 미디어오늘이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접대를 받은 언론인 명단을 공개한 다음에 네.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 네티즌들이 함께 MB키즈 언론인 해가지고 한참 후에 박근혜 때가 돼서 이게 지적이 된 거예요. 난리가 나니까 미래부에서 이거를 환원해라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KT에 소유권 다시 가져와라. 그래서 KT가 이걸 중재재판에 소송을 제기하게 된 거고 소송을 제기하게 되니까 ABS홀딩스가 맞소송을 한 거예요. 손해배상 청구로. 이미 판 걸 뭐 다시 가져온다고 소송하는 것 자체가 그쪽에서는 웃기죠. 완전 소유권을 안 넘겨줬거든요. 왜냐하면 인공위성을 컨트롤하는 기지국이 우리나라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업무를 대행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ABS홀딩스에서 무궁화 3호 위성을 이용해서 통신 사업을 하면서 막대한 이익을 벌어들인 돈을 우리나라 기지국의 우리나라 사람이 기지국에서 무궁화 3호 위성을 컨트롤하면서 모든 AS나 모든 걸 컨트롤하면서 수익을 그쪽을 보게 해준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중재법원이 내린 것은 이 위성은 물론 기본 대역 설비 즉 지상 장비 소유권도 ABS홀딩스에 있으니까 현재 KT가 운영 중인 무궁화 3호 위성에 대해서 개입을 즉시 중단하라고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근데 판매에 있어가지고 그 위성은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 품목이잖아요. 대외무역법에 의해서 허가가 없으면 팔 수 없는 거였습니다. 근데 그 행위 자체가 불법인 거잖아요. 그렇죠. 행위 자체는 불법인데 이게 상관행상 국제무역법상 보면 그거는 대한민국의 내부에서 일이에요. A라는 B가 회사가 서로 거래를 해서 정당하게 거래를 했기 때문에 이거는 합법이야라고 인정을 해버린 거예요. 지상파의 전파도 공공재잖아요. 그래서 함부로 그걸 쓸 수가 없잖아요. 허가 받아야만 쓰잖아. 마찬가지로 이런 위성 같은 경우는 사실 공공재거든요. 공공재죠. 국가의 허락이 없이 사갔는데 그 행위 자체가 저는 불법이라고 보는 거거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근데 불법 행위라고 하더라도 국제 관례상 이거는 합법이라고 인정을 해준 게 뭐냐면 이 중재심리에서 이슈가 4가지였습니다. 소유권을 돌려다오라고 하는 이 중재재판에서 이슈가 4가지였어요. 하나는 뭐냐면 위성 소유권 이전의 모든 조건들이 충족됐는가.
소유권 이전을 해주는 것에 대해서 ABS 홀딩스에 소유권을 이전을 했는데 ABS 홀딩스 혹시 돈을 지급 안 했어? 그런 것들이 있는가 했는데 없어요. 문제가 없지. 예, 미래창조과학부의 회수 명령이 위성 매각 계약이 집행을 과연 막을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인가? 없다라고 판단을 내린 거고요. 그럼 앞으로 비슷한 일이 벌어져도 되겠네. 정부의 그렇죠. 허가 사항인데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사실상 KT의 소유권이 있다고 하면 정부에서 허가 받지 않고도 막 팔아먹어도 되겠네. 이명박이 그 길을 열어놓은 거예요. 에이씨. 그래서 그럼 이 과정에 지금 막대한 차액을 누가 챙겼다는 건가요? 검은머리 외국인이라고 추정되는 그렇지. 거죠. 그렇죠. 그게 그게 문제지. 핵심인 거죠. 그래서 나는 지금 ABS 홀딩스도 궁금해요. 그 주체가 우리 검은 머리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그렇게 보는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문제가 된 거고 지금 정부가 이거 지금 조사하라 지금 명령을 내렸고 이전에 이것과 관련해서 임원 2명이 지금 벌금형을 수천만 원 받고 있는 거잖아요. 아, 그것도 문제예요. 이미 뭐- 불법성이 드러난 거죠. 아니요. 그것도 문제인 게 이게 박근혜 정부에서 벌어진 건데 이미 그 마무리하는 이명박- 차원에서 이명박 정부에서 이 국가의 공공재를 이용해서 이거를 팔아먹고 사익을 취했다라고 하는 그 의심이 분명히 벌어졌고요. 상황이 벌어졌고 온 국민이 다 알게 됐는데 미래부에서는 행정부에서는 이거 원상복귀 조치를 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수사를 들어갔어요. 그런데 사인하고 악수한 사장은 책임 없어요. 참, 아직도 처벌 안 났어요. 받았어? 그 사람 무죄 판결 아니, 났어요. KT 그 지배 구조 자체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실무 담당한 2명만 음. 실형도 아니고 벌금형 받은 거예요. 박근혜 정부에서 꼬리 자르게 해준 겁니다. 그렇죠. 마무리 차원에서 최신형 벤츠를요. 약 100만 원에 사가지고 한 번 태워주는데 500만 원씩 받는 차 렌트 사업을 한 거예요. 개새끼들이. 그러니까 이명박 비유 조카 좋은데 이지영이가 민지용과 손을 잡고 KT를 움직여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이 2명이 무슨 힘이 있을까요? 아 그러니까 되게 간단해. KT라고 하는 회사가 무궁화 위성을 싼 가격에 팔 이유가 없어요. KT는 남는 게 없다고. 그러니까 사간 놈, 실질적으로 엄청난 이득을 번 놈 자체가 이쪽 계열의 사람이라는 거죠. 그 얘기죠. 한국 사람 맞아요. 예.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 일가와 관련이 돼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지금 뭐 분위기가. 어차피 그 당시에 KT 사장도 이석채였고, 그 이석채였고. 네, 친이 막 그래서 어쨌든 포스코와 KT는 반드시 지배구조 바꿔야 되고요. 다시 국가로 환원해야 됩니다. 이게 자금 세탁의 통로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엄정하게 얘기하면 이 계약은 이명박 정부 때 체결됐고요. 이명박 정부 때 위성도 넘겨줬고요. 이를 뒤늦게 박근혜 정부에서 꼬리 자르기를 성공한 케이스입니다. MB에게 밥 얻어먹고 돈 받은 기자들. 아, 이제 걸려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제. 줄줄 그냥 아주. 어. 이게 못 보신 분들이 계실까봐 충격받기 전에 말씀드리면요. 모든 언론사가 거의 다 연루되어 있다. 그렇죠? 근데 또 유독 못 얻어먹은 것들도 있긴 있던데요. 네. 좀 기사 내용을 좀 말씀드리면요. 네. 이명박 전 대통령은 1991년부터 영포 빌딩을 소유했으며 여기 5층에 지금 청계재단이 있죠. 네. 그런데 여기가 지금 지난 검찰이 여기를 압수수색했습니다. 네. 압수수색하면서 여러 가지 서류가 나왔는데요. 기자들에게 접대한 명단이 나왔습니다. 아, 이거 참 너무 궁금한 것들인데 사실. 진짜 대박이다. 여기서 사실 이명박 씨의 굉장히 꼼꼼함을 볼 수 있는 부분인데요. 계속 비서관을 했던 사람들이나 보좌관을 했던 사람들이 접대를 한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접대비를 어쨌든 청구하고 받아야 되니까 열심히 이제 기록을 올린 거죠. 올렸는데 그게 폐기도 안 하고 영포 빌딩 지하에 차곡차곡 쌓아놓은 게 걸린 겁니다. 이거를 미디어 오늘이 단독 입수해서 금요일 23일에 터뜨렸습니다. 우선 이 미디어 오늘 기사에 나온 그 접대비 기록은요. 2006년 8월 31일자 출금 전표가 나왔습니다. 네. 여기 보면요. KBS 김땡땡 정치부장, YTN 최땡땡 정치부장을요. 2006년 9월 29일에 셋이 만난 거죠. 그 접대하는 사람이랑. 여기는 10만 5천 원을 썼어요. 그 다음에 또 만납니다. 딴 사람을. 한국일보, 요게 좀 중요한데요. 한국일보 유똥똥 정치부장. 그리고 같이 차장을 같이 만나요. 만났는데 식사값으로 14만 원을 썼습니다. 근데 2차가 있어요. 80만 원. 무엇 했을까? 궁금하지요. 네. 그렇게 쓰여진 돈이 지금 하나, 둘, 셋, 넷, 4일에 166만 5천 원을 썼다는 겁니다. 2006년 8월이면요. 이제 MB가
대통령이 되려고 경선에 나가려고 이제 막 준비를 하던 때죠. 이제 서울시장 그만두고 이제 나가려고 막 하고 있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때부터 이제 광범위하게 기자들을 관리하고 있었다. 이런 내용이 폭로가 된 겁니다. 그 다음에 2006년 10월 10일자에도 이 또 조땡땡 그 비서관, 보좌관? 서울시장 보좌관. 네, 서울시장 보좌관이 또 만난 거죠. 기자들을 만나가지고 또 열심히 돈을 쓰고 다닙니다. 이런 내용들이 쭉 공개가 됐어요. 그래서 접대 대상은 주로 자신들에게 우호적인 보수 매체 중심이었다. 그런데 제가 여기 나온 명단을 조금 말씀드리면요. 아까 한국일보 말씀드렸죠. KBS 말씀드렸고요. YTN 얘기했고요. 또 조선일보 역시나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세계일보 있고요. 동아일보 있습니다. 내일신문 있고요. 중앙일보 있습니다. 부산일보 있고요. 국제신문까지 있습니다. 네. 지역을 지역지까지. 뛰어넘어. 방송과 신문을 뛰어넘어. 일간과 석간, 경제지도 있을 거예요. 이런 걸 뛰어넘어서 광범위한 곳에 막 촌지가 마구 뿌려졌다. 전방위적으로 이렇게 뿌려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러니까 그거가 접대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자들이랑 밥을 먹은 거잖아요. 네네. 네, 촌지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네. 촌지라고 할 수 있나요? 일반적으로 기자들 접대할 때 홍보팀에서 돈을 내잖아요. 접대비를 한 것도 있고요. 네. 촌지라고 하는 개념은 네. 이 10만 5천 원 이런 개념이 아니라 네. 아까 80만 원 그 정도도 사실은 기자들이 받은 건 아니잖아요. 직접 돈을 기자들이 연수를 갈 때 해외 연수 비용으로 100만 원씩 이렇게 봉투를 꽂아준 기록도 함께 나왔습니다. 아, 그거는 빼박 빼박이는 빼박. 빼박 아니면 좀 더 기사인 사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요. MB 측은 2006년 7월 26일 동아일보 박아무개 기자 연수 격려 명목으로 100만 원을 썼다고 기록했습니다. 7월 27일에는 조선일보 윤아무개 기자 연수 격려 명목으로 역시 100만 원을 썼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해 10월 4일에는요. 중앙일보 최아무개 기자에게 추석 귀향비 명목 아니 그리고 50만 고향이 원을 혹시 줬다고. 어딘지 아니 이거 직원이에요? 아니 이제 왜냐면 이제 제 생각엔 제가 또 유추해본 결과 동아일보와 조선일보에게 100만 원씩 줬는데 중앙일보가 아니 나는 못 받았다 이렇게 된다면 너희는 해외 연수를 안 갔잖아. 그랬더니 중앙일보가 나 추석에 내려간다. 이래서 50만 원을 준 건가? 아, 또 그렇게 기자가 말하지 않아도 우리 꼼꼼한 MB가 여러모로 고민해서 챙겨줬을 수도 있고요. 가능성은 여러 가지인데 핵심은 어쨌든 줬다. 네, 우선 적혀 있는 건 이렇게 적혀 있다는 겁니다. 우선 적혀 있는 것만 요렇게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보면 전방위적으로 뿌려졌겠구나. 이게 단순히 2006년에 이 시기에만 100만 원, 100만 원, 50만 원 줬을까? 그렇지 않다. 관행적으로 아마 계속 뿌려졌을 거다. 어쨌든 확보한 자료는 요거다. 이렇게 밝힌 겁니다. 근데 여기 기록에 나온 걸 보면은 보통 뭐 줬는데 안 받았다. 뭐 그래서 네. 전달 실패 뭐 이런 기록들이 있을 법도 한데 그런 기록은 우선 없습니다. 그렇죠? 네. 안 받은 데가 있을 수도 있지요. 그렇죠? 근데